첫 번째 급등락입니다. 남화산업입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 부근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역구인 전남 무안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정치인 출신 정부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 막지 않겠다는 정부 측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관련주 움직이고 있고요. 큐브엔터가 매각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 이틀 연속의 상한가 시세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314억 원 규모 소식에 따라서 18%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것은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보기 때문에 남아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이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시장도 관련된 뭐 후보자의 언급 혹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조금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도 정치 테마주의 강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아산업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낙연 총리 지역구인 전남 무안에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는 이제 혈연, 학연, 지연 이 셋 중에 하나에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남선알루미늄이나 뭐 T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도 이낙연 그 총리의 이제 동생 사망기업의 뭐 대표이사가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좀 엮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이낙연 테마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남아산업도 상한가인데 그것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인 부분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그 이낙연 총리가 20%로 1위,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11%로 2위, 기타 후보들이 1%대 그 5% 내외에서 그 미만인데 아무래도 1위와 2위의 격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낙연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는 뭐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주의하면서 전략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접근해야 될까요, 말까요? 등급 주시죠. 네, 접근을 사실 안 하시는 게 가장 맞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은 남아산업은 어차피 상한가니까 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만 전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 등급은 이제 4등급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워낙에 뭐 랜덤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기성이 짙다라고 보셔야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상한가니까 홀딩하시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15,0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 정도인 것이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제가 12,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상한가가 풀리면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상한가 풀리면 매도하자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오늘 수급 새끼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금요일장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남선알루미늄입니다. 금요일장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했던 이 종목, 오늘 현재 상한가 시세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열 관계사 쪽에 SM그룹 사만기업이 이계현 대표가 있는데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죠. SM라이프 디자인이 현재 겨울왕국2 개봉에 대한 기대감으로 24%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사전 예매에서 10만이 넘어가는 예매가 벌써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IDT가 현재 15%의 강세, 아시아나 매각 본격화 15일 전후로 구체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분석하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아시아나 ID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된 이슈로서 급등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본입찰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산업, 미래에센, 컨소시엄, 그다음에 KCGI, 애경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이번 주에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 같은데 현대산업 미래에셋 컨소시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 5천억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보다는 확실히 월등히 좀 앞서는 금액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뭐 돈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매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아시아나항공 관련주에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대산업은 이제 아시아나를 품에 안으면서 그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으로 오늘 주가가 좀 부진한데 면세점 부분에 시너지는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 지금 항공업황은 최악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도 안정되고 뭐 일본 여행 아직 회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더 악화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항공주를 가져가는 것, 부채 관리만 잘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외형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보다 아시아나 하이디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현대산업 쪽으로 인수가 됐을 때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항공 분야 외에도 건설, 금융, 물류 분야 시스템 구축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과 이제 면세점 부분에서의 시너지, 그 다음에 미래에셋을 통해서 금융 분야의 사업 확장이 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산업 쪽으로 인수됐을 때 아시아나 아이디티가 아시아나항공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뭐 뜬금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아시아나 관련주 중에서는 아이디티가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고 내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게 되면 아시아나 그룹주가 뭐 기대감의 소멸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적인 후보로 그 매각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기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나 아이디티 혹은 이제 관련해서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관련주에 대한 그 관심은 조정 시에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주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타진하는 아주 강력한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등급 얼마 주시겠어요? 네,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꽤 높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아나 IDT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신규 매수는 저희 26,000원 이하로 봤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매수 가능하다. 뭐 보유하고 만약에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시는 관점이 당연히 맞겠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가격은 좀 위험하니까 조정이 올 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는 한 35,000원까지 충분히 좀 크게 열어두도록 하겠고요. 손절선은 한 23,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계열사와의 전체 통매각 일단 낙관론 제시를 해주셨고요. 부채 관리만 잘한다면 승자 저주 우려는 있지만 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M&A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시아나 IDT 2등급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테마 새끼 보시죠. 오늘 움직이는 첫 번째 테마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큐브엔터의 매각 기대감, 통신이 1.8%, 백화점도 1% 이상의 0.4%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테마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통신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신주가 강한 것은 이제 연말 배당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지수가 약간 꺾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시가 배당률 예상치를 보면 SK텔레콤이 4.4%, KT가 4.3%, LG유플러스가 3.3%. 그래서 SK텔레콤이 이제 배당 매력은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5G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ARPU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5G 국내 가입자 500만 명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신규로 5G를 가입하시는 분 중에 45%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4G에 이어서 1위의 지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 내에서는 SK텔레콤을 가장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카카오와 그 지분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3천억 규모로 지분을 맞교환을 했는데 뭐 지분을 그냥 교환한 건 아니죠. 향후 이제 협업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콘텐츠 부분에서 시너지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도 진행할 것 같은데 카카오톡과 SK텔레콤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어요. 가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다수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SK텔레콤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등급은 얼마 주시나요? 단기적으로 볼까요? 중장기적으로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무거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 등급은 거의 뭐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24만 원을 지정을 했는데 현재 주가 24만 4천 원. 현재 주가도 무리는 없어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그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가격 25만 5천 원 정도까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